무덤을 안 만들잖아요. 무덤을 절대로 안 만듭니다. 그래 이제 파고 이래 옛날에 꽃게 삭가지고 파고 그냥 엮고 그뭐 흙을 덮고서 위에는 뭘 하나 하면은 그 여를 말하면 소나무 떠리 같은 거 이래 비 가지고 위에 덮고 돌을 내놔요. 그걸 보고 애치이라 그래 여 사람은요. 그걸 예, 파요. 그걸 파내 먹어본다고 있겠네요. 그게 그 짐승이가 아주 못된 짐승이래요. 우리 이종이 그 여동생이 죽은 걸 그거 갖다 묻어놔 파내면 여기서 파내면 우리가 아는데 뭐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 우리 이모가 그 내 자식이라고 그래도 그거 다시 묻고 이래니도. 무덤을 파헤친다는 못된 짐승. 여우. 정확히는 붉은 여우입니다.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돌아 그런 이름이 붙었죠. 여우는 늑대, 너구리와 함께 객과에 속합니다. 사체도 마다하지 않는 청소부 동물입니다. 모든 육식성, 잡식성 동물은 사체를 먹습니다. 사람의 무덤을 파먹는 것은 뭐 다른 존재, 멧돼지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오소리, 뭐 너구리 많이 파먹는데 왜 우리 조상들은 여우가 무덤을 파먹은 것인가? 여우도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면 먹었겠죠. 거의 있지. 거의 있었지요. 없는 사람은요. 거의 있습니다. 옛날에 저걸 못해요. 곽 같은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고마 입은 대로 해가지고 고마 시체를 그냥 갖다 여는다고 있겠네요. 그래 무덤을 맹글어 놓잖아요. 뚫고 들어가서 다 파내 먹어요. 여우는 기본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무덤은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 곳에 만드는데 여우가 선호하는 장소죠. 당연히 무덤 주위에서 다른 동물보다 눈에 많이 띄었겠죠. 무덤 파는 여우라는 전설이 생긴 이유죠. 어쩌다가 목격되고 체험된 그 모습들이 이야기화되면서 구전되면서 시신을 파먹는, 무덤을 파먹는 게 대표적인 게 여우로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땅을 파고 굴을 뚫는 동물은 여우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소리는 여우보다 훨씬 땅을 잘 팝니다. 오소리가 무덤을 뚫고 굴을 파놓은 모습입니다. 옛사람이 이 모습을 봤다면 여우가 무덤을 파내고 시신을 파먹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소문도 냈겠죠. 여우는 옛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인데 주로 인가 근처에 서식하다 보니 그만큼 자주 사람 눈에 띄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우는 아까 이제 생김새도 좀 귀엽고 그다음에 또 하는 행동도 하늘로 펄쩍 뛰어올렸다가 쥐잡아먹는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영특하고 깜찍하고 교활하다.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우는 변신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우가 오래 묵으면 예쁜 신부로 변하고 예쁜 여성으로 변해서 남자들을 홀리고 남자의 기운을 뺏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근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게 옛날 이야기의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여우는 전국 어디서나 그리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 합니다. 그때는 여우가 많아서 막 해만 지면 여 산에 와 저저 청양 끝이라고 저 건너 산에 지역마다 캥캥 그래. 여우 우는 소리가 캥캥 그래. 밤에 아들 때는 무서워가지고 한 대 나가도 뭐했지. 매산댁인데 옛날에 올무를 누가 낳았는 모양이라. 올무를 그래 낳았는데 그게 모간지가 헐케가지고 집이 이래 들어왔더란다마는 올무를 이래 뺏겨줬다네. 불쌍해가지고 그 다 주고 기진맥진 할게네. 오늘 뺏겨줄게 그게 그 죽어붙더란다마는 여우가 보한 여우가 내려왔더래.
산 밑에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간팔로 셋이 돼가지고 단단하게 가지고 가고 뭐 걔가 꼬리 지지 끌고 내려와서 걔도 알았지. 그때는 그 걔도 알았으면 무서워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오겠니까. 여우가 특히 사체를 좋아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톡톡 뛰는 메뚜기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우는 쥐부터 곤충까지 살아있는 먹이를 선호하죠. 다른 먹이가 없으니 사체라도 먹는 거죠. 여우는 환경 적응 능력이 탁월한 동물입니다. 북극에서 사막까지 없는 곳이 없죠. 번식력도 뛰어나죠. 보통 4마리에서 8마리, 많게는 10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데 암수가 함께 공동 육아를 합니다. 당연히 새끼의 생존율도 높죠. 특히 붉은 여우는 무척 넓은 지역에 걸쳐 사는데 북반구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서식합니다. 해발 고도 3,800m대의 히말라야. 이른봄, 짝짓기 중인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자연에서 천적이 많은데 특히 검독수리, 초원수리 같은 맹금류가 위협적입니다. 대를 잇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우선은 살아남아야겠죠. 설마 이런 곳에 싶은 곳에서도 붉은 여우는 살아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외진 곳, 매서운 추위와 희박한 공기,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고도가 5,000m를 넘는 파미르 고원입니다. 파미르에서도 여우는 건재합니다. 이토록 생활력 강한 여우가 유독 우리 땅에서만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대전에 있는 충청남도 농사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여우가 멸종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쥐잡기 운동의 부작용이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약 5분의 1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여우가 왜 없어졌냐 하면 원자 제약 나오고 없어졌어. 그게 50년 됩니까? 50년대 예. 쥐 잡으려고 나온 게 쥐약을 먹고 쥐가 죽거든. 그쥐 뜯어먹으면 또 죽어. 또 죽으면 또 그 짐승 죽으면 또 그거 뜯어먹으면 또 죽어. 그 서이 죽어 서이. 원자 쥐약이. 그렇게 독했어. 옛날에만 해도 쥐약이 굉장히 독했어. 그게 3분까지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쥐약 먹고 여우들이 많이 죽었나요? 죽었지. 그 후로도 산짐승도 많이 죽었어. 여우, 늑대, 살갱이. 여우 멸종을 쥐잡기 운동 때 쥐약에 의한 2차 피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죽은 쥐를 먹는 동물은 여우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같은 객과 동물인 너구리 역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데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습니다. 너구리 외에도 오소리, 담비, 살쾡이 모두가 쥐약을 먹고 죽은 쥐 사체를 먹었겠죠. 하지만 여우를 제외한 다른 동물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여우만 사라졌을까요? 우리나라에 원래 여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풍성한 꼬리가 있는 모피를 얻기 위해 꾸준히 사냥했기 때문이죠. 여우 잡으면 또 목도리 하고. 여우 잡은 것도 봤습니까? 여우 잡은 거는 못 봤는데 목도리는 뭐 하고 다니는 거 봤어. 네, 여우 목도리. 흔히 여우 목도리들을 많이 했죠. 여우 목도리는 피가 나가가지고 많이 봤어요. 여자분들이 하는데 부유층에서 하지
이 뭐 참 서민들은 아주 엄두도 못 내고. 1927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여우 가죽은 15원으로 개 가죽의 15배, 멧돼지 가죽의 3배였답니다. 그 요 털에 또 값이 나가지고 값이 있어서 그거 들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껍데기. 그거 잡을 때 왜 잡냐 하면 그 옥로를 나가서 잡는다 그래. 옥로를 나가가지고 잡아 그 껍데기 이제 피로 팔아먹고. 몽골 등에서는 여우 가죽이 지금도 상당한 고가로 팔립니다. 모피를 얻기 위해 사육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여우 멸종은 모피를 얻기 위한 사냥과 쥐잡기 운동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온 사냐를 뒤덮었던 올무의 영향도 있었겠죠. 언제부터인지 여우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목격담만 가끔 나왔을 뿐이죠. 그러던 2004년 봄, 갑자기 강원도 양구에서 여우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였죠. 당시 사체로 발견된 여우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더 이상의 여우 소식도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소백산 지역에서 멸종된 여우 복원이 시작됩니다. 인공 증식을 거쳐 자연에 방사 중이죠. 여우는 원래부터 우리 땅에 완벽히 적응한 동물입니다. 방사한 여우로부터 야생 여우도 태어나고 있죠. 현재 방사된 여우는 남쪽으로는 부산, 북쪽으로는 휴전선 부근까지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이제 우연히 여우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여우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도 만들어질 겁니다. 야생동물에 관해 전해 내려온 이야기와 전설. 그 속엔 지금은 잊힌 오래전 우리 자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옛 이야기는 과거를 여는 열쇠입니다. 같은 동물의 행태를 놓고 동물의 특징을 놓고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했는데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다. 이걸 동시에 모였을 때 우리 조상들은 그 동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